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청에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냐면 항악성 종양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K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그 백신의 작용을 부스터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배곡주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배곡주사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닥터 BTS.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BTS 김준영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암 요양병원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조금 특이한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방암 환자들 수술하시고 항암하시고 방사선 치료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수술하시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 중에 표적 치료하시는 분들, 항호르몬제 드시는 분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재발이 걱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 이런 재발이 걱정될 때 내가 수술, 항암, 방사선 외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총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미슬토 주사입니다.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 많을 수 있는데 겨우살이 풀에서 채취한 제품이에요. 한 100년 전에 독일에서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사제고요. 자, 미슬토는 특이한 게 암 종류에 따라서 주사가 좀 세분화되어 있고요.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주사입니다. 미슬토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 자, 1번,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이 미슬토에는 미슬렉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네가 암세포를 아예 공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면역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슬렉틴은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를 하고요.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T세포 증식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확실히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베타 엔돌핀을 증가시킵니다.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는데 엔돌핀이 있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다 보니까 통증도 내려가요. 네 번째는 항암 방사선 부작용인 구역, 구토, 피로 회복, 이런 것들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미슬토는 다양한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청에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냐면 항악성 종양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암세포를 죽이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유명한 세브란스나 성모병원, 이런 병원에서도 실제로 수술하는 환자들한테 주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도움이 되는 주사에는 사이모신 알파 1이라는 주사제입니다. 사이모신 알파 1은 미슬토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제예요. 흔히 자닥신이라는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국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모신 알파 1은 사람의 흉선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펩타이드인데요. 이거를 다양하게 합성을 해서 제품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떠한 효능이 있냐면, 자, 1번 면역력에 특화되어 있어요.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NK세포를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NK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요. 세 번째, 백신의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암 환자분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그 백신의 작용을 부스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능력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자, 네 번째는 항바이러스 역할도 하기 때문에 HBV, B형 간염 보균자분들, 이런 분들은 HBV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도움이 되는 주사제로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주사제가 있어요. 글루타치온은 L-시스테인, L-글루타민산, 글라이신, 이렇게 3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보통 간이나 근육 등에서 많이 생성을 해서 체내에 아주 흔하게 있어요.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아주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또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면역력 향상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디톡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에 있는 독성 물질을 해독시키는 작용도 하고요. 자, 네 번째는 멜라닌을 억제해요. 자, 멜라닌은 뭐냐면 피부를 어둡게 하는 그런 세포인데 멜라닌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피부톤이 밝아지고 기미 주근깨 치료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배곡주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배곡주사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자, 네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18세기에 처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항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괴혈병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처음으로 발견한 게 비타민C인데요.
자, 그런데 이거를 2005년에 미국에 있는 한 박사께서 우리 몸의 체내에 한 30g 정도 주입을 했더니 암세포를 죽이더라, 이렇게 하는 연구를 발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휴 리오단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의 말에 따르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어떻게 하냐,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과산화수소를 생성을 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량 비타민C의 효능은 1번이 암세포 사멸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해요. 콜라겐이 뭐냐면 정상세포 사이사이에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세포가 너무 잘 붙어 있으니까 암세포가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 침투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세 번째는 항암 부작용 중에 메스껍고 토를 하고 피로가 생기는 피로회복 작용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암 환자분들이 주사를 시행하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좀 반가우신 분들도 많을 건데, 저희가 갑상선 편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 비타민 D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갑상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보통 이제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게 비타민 D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는 약이나 아니면 주사로 비타민 D를 보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타민 D는 어떤 작용을 하냐? 자, 1번 면역력을 올린다. 이거는 저희가 갑상선 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자, 2번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비타민 D를 주입이 되었을 때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죽여서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5가지 이제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만약에 암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걱정이 되신다면 한 번쯤 이런 5가지 주사요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